장사 망하고 싶어? 너 어디 소속이야? 윤서연은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단순히 불법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29세 카페 사장 서연에게 테라스는 하루 매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정 SUV 한 대가 가게 앞을 완전히 막아버리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차주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서연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시의회 부의장이자 대형교회 장로인 문재흥, 이 지역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로컬 권력자였거든요. 가게 문 닫고 싶어? 한 번만 더 전화해봐. 어머니 간병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유일한 유산으로 시작한 작은 카페. 서연에게는 이곳이 전부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요. 이 작은 갈등이 전국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건물주 백도진이 조용히 준비한 창의적 복수가 무엇인지, 시장 상인들의 소리 없는 연대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29세 여성의 떨리는 한마디가 어떻게 권력자를 무릎 꿇게 만들지 말이에요. 차가 막힌 게 아니라 그들의 귀가 막혀 있었던 거죠.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평범한 갈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구독, 좋아요와 함께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서울 외곽 재래시장의 골목길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트럭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상인들이 가게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윤서연은 카페 루시아의 유리문에 걸린 팻말을 뒤집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단단함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간병하며 단련된 악바리 같은 끈기가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오늘도 화이팅이야.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맸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냉장고에서 어제 저녁에 우려낸 청귤청을 꺼냈어요. 서연이 직접 담근 청귤청은 시장에서 소문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설탕 대신 조청을 넣고 3일 동안 정성스럽게 우려낸 비법이 있었거든요. 서연 씨, 벌써 문 열었네? 생선가게 김 사장이 지나가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아침부터 루시아 찾더라고. 대단해,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서연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청귤 레이드 드실래요? 그럼 당연하지. 하나 부탁해.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청귤청을 따뜻한 물에 타고 얼음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신선한 민트잎 몇 장을 올리니 보기에도 상큼한 음료가 완성됐어요. 역시 손맛이 다르네. 김 사장이 한 모금 마시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서연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시장이 살아나는 거야. 서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대학을 다니다가 어머니 간병을 위해 휴학했던 서연은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막막했었죠. 그때 이 작은 가게를 발견한 게 운명이었어요. 월세 80만 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서연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적금을 털어 보증금을 내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침 좋네. 건물주 백도진이 골목 안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백도진은 단단한 체구를 가진 남자였어요. 시장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로 이 일대 건물 몇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라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시장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편이었어요. 도진 오빠, 안녕하세요.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실래요? 그래, 고마워. 도진이 가게 앞 테라스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져서 감사하죠. 서연이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도진은 서연이 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월세를 밀릴 때도 천천히 내라고 말해줬고, 가게 인테리어 할 때도 자재를 구해다 줬습니다. 서연에게는 든든한 오빠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서연아, 도진이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이상해. 뭔가 변화가 생기려는 것 같아. 무슨 변화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알아두라고. 서연은 도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진은 시장 물정에 밝은 사람이라 그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출근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사장님, 청귤라떼 하나 테이크아웃으로 주세요. 단골 손님 이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오전에는 출근길 손님들을 응대하고 오후에는 시장 구경 나온 사람들과 근처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에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다시 들렀죠. 특히 점심시간은 서연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루 매출의 절반가량이 이 시간에 나왔거든요. 테라스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서연의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루시아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처음 온 손님이 말했습니다. 음료도 맛있고 테라스도 아늑하고 감사해요. 편하게 즐겨주세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이 작은 가게가 자신의 전부였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학업을 포기한 아쉬움도 모두 이곳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맛있어요라는 한마디가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어요. 손님들이 뜸해지는 시간에 서연은 테라스의 화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키우는 허브와 꽃들이 가게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이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네. 서연이 바질잎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서연은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커피 머신을 닫고 테이블을 정돈하고 내일 쓸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서연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 서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방황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어요. 내일부터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지 말이에요. 그녀가 그토록 아끼는 이 작은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서연은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어요.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다음 날 오전 갑작스럽게 깨졌습니다. 서연은 점심시간을 준비하며 테라스의 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질과 로즈마리 화분들을 다시 배치하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있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기익. 검정색 대형 SUV가 카페 정면을 완전히 가로막으며 주차됐어요. 차량이 워낙 커서 테라스 입구는 물론이고 가게 유리창 절반까지 가려버렸습니다. 서연이 당황스러워하며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남자는 서연을 한번 흘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잠깐 용무가 있어서 주차한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약했던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테라스 자리 예약했는데요. 회사원 박 대리가 동료와 함께 왔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차가 막혀 있어서. 서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어쩌죠? 날씨도 좋은데 꼭 테라스에서 먹고 싶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해결해 볼게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테라스의 아늑한 분위기를 기대하고 온 손님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여기 왜 이래요? 테라스 못 써요?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차가 주차돼 있어서 불편하시겠어요? 실내로 오시면. 서연이 안내했지만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답답해. 다음에 올게.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점심시간은 하루 매출의 핵심인데 이대로라면 오늘 장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차량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거칠고 불친절했어요. 안녕하세요. 루시아 카페 사장입니다. 혹시 저희 가게 앞에 주차하신 차량 있으시죠? 그래서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요. 잠시만 차를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누군지 알고 전화질이야? 서연은 당황했어요. 단순히 차를 옮겨달라는 부탁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죄송해요. 그냥 손님들이 테라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 중이니까 전화 끊어. 잠깐만요. 언제쯤? 뚜뚜뚜.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도 중이라니? 그럼 교회나 절에 간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창문도 올려져 있고 완전히 빈 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차는 그대로였어요. 서연의 하루 매출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테라스를 기대하고 온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거든요. 서연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정중하게 부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전화드린 루시아 카페 사장인데요. 또 전화해.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장사를 해야 해서요. 차를 빼주시면. 야,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아니에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장사 망하고 싶어? 너 어디 소속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협박조의 말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소속이라니. 저는 그냥 개인 카페 사장이에요. 뒤가 없으면 조용히 해. 내가 누군지 알면 함부로 전화 못 걸어. 저는 정말 차를 빼달라고 부탁드린 것뿐인데요. 한 번 더 전화하면 가게 문 닫게 만들어줄까? 서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 협박으로 변할 줄 몰랐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똑똑히 들어. 나는 이 동네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일방적으로 끊어졌어요. 서연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단순히 차를 빼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백도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서연이 우는 모습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밖에 주차된 검정 SUV와 서연의 상태를 보니 대충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봐. 도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차주한테 전화했는데 협박을 당했어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차량 번호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 도진이야. 차량 번호 하나 조회 좀 부탁해. 급해. 도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아, 이거 장난이 아니야. 도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누군데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재응이라는 사람이야. 시의회 부의장이고 대형교회 장로래. 이 동네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람과 맞서게 된 건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에는 무언가 결심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서연아, 걱정하지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밤 검정 SUV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서연은 가게 문을 잠그며 내일은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어요. 혹시 그 검정 SUV가 없어졌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차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여기 있었구나. 서연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평상시처럼 준비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어제 받았던 협박 전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백도진이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연아, 어젯밤에 좀 알아봤어. 도진이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알아보셨어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문재응이라는 사람 말이야. 생각보다 훨씬 큰 인물이더라. 도진은 어젯밤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문재응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어요. 시의회 부의장이라는 직책은 기본이고 대형교회 장로로서
교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역 건설업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서 이 일대 재개발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우리 가게를? 서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도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야.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옛 동료 김정수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응, 정수야. 뭐 알아낸 거 있어? 도진아, 큰일이야. 그 문재응이 어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시장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어.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개발? 무슨 소리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시장 일대를 재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을 내쫓으려는 거 아닌가 싶어. 전화를 끊은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상황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아, 이제 이해됐어. 도진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죠? 재개발이야. 이 시장을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기존 상인들이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야 하거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어머니 유품으로 시작한 이 작은 가게가 누군가에게는 재개발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럼 저희만 당하는 게 아니겠네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맞아.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일을 당할 거야. 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 도진이야. 옛날 정비소 뒷마당 기억나지? 지금 하나 잡아야 해. 도진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은 도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평소 온화했던 도진이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세요? 서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그 사람이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지. 도진은 오후에 시장 상인들과 비공식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문재응의 압박이 서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님, 저희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떡볶이 가게 사장 이영수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보건소에서 위생점검 나온다고 하고 세무서에서도 연락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건어물 가게 김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갑자기 건물 안전점검 나온다고 하더라고. 도진은 상황을 정리했어요. 문재응과 그 일당들이 시장 상인들을 압박해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조직적으로 맞서야겠네. 도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시의회 부의장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도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체면이 있을 테니까. 도진은 예전에 시장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을 떠올렸어요. 권력자들은 대개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도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자. 도진이 상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뭘 할 건데요?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일단은 비밀이야.
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도진은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내일부터 며칠 동안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참고 견뎌줘.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서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보여줘야 해. 누가 진짜 주인인지 말이야. 도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밤늦게 도진은 시장 상인들과 함께 비밀회의를 가졌어요. 각자 할 일을 분담하고 내일부터의 작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기억해. 우리는 폭력을 쓰는 게 아니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거야. 도진이 강조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 조직적인 반격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응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카페 사장 한 명이 아니라 이 시장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재응은 평소처럼 시의회 간담회 참석을 위해 차를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늦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주차장에 도착한 문재응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문재응이 경악하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검정 SUV는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앞뒤 좌우로 낡은 트럭들과 승합차들이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설사 몸집이 날씬한 사람이라도 차 사이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차량에는 똑같은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락처였습니다. 문재응은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서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만한 태도로 말이죠. 야, 지금 이 차들 당장 빼.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 사장이었어요.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걸어가시죠. 시장은 지금 바쁩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걸어가라고 했어? 네, 걸어가세요. 차는 오늘 못 빼드려요. 야, 너희들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 내가 알아요. 시의회 부의장이시죠? 그래서 더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재응은 말문이 막혔어요. 평소 권위로 누르던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차 빼지 않으면 경찰 부른다. 부르세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주차했거든요. 불법 주차는 누구였죠? 김 사장의 대답이 너무 당당해서 문재응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자신의 차가 불법 주차 상태였으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간담회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재응은 결국 택시를 불러야 했어요. 택시 기사님 급해요. 빨리 가주세요. 문재응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는 어쩌고? 택시 기사가 궁금해했어요. 그냥 차가 고장났어요. 문재응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이미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 중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권력자의 불법 주차, 시민들의 창의적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사진에는 완전히 포위된 검정 SUV와 문재응이 당황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백도진은 프리랜서 기자 장유진과 만나고 있었어요. 유진은 지역 언론에서 일하다가 독립한 탐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도진 씨, 이 사건 흥미롭네요. 유진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주차 분쟁이 아니라 더 큰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재개발과 관련된 조직적인 압박이에요. 도진이 설명했습니다. 유진은 이미 문제응에 대해 어느 정도 취재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의 교회 내에서의 논란, 시의회에서의 독단적 행동, 그리고 건설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상당한 자료를 수집해뒀습니다. 이 정도면 기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죠. 도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2시 문재응이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차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구경꾼들까지 모여들어 더 시끄러워졌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문재응이 화를 내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진이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야, 당장 차 빼. 장난하는 거야? 장난이요? 저희는 진지해요. 시의회 부의장님께서 시민을 협박하신 건에 대해서 말이에요. 문재응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이 서연을 협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뭔 소리야? 협박이 뭔 협박이야? 녹음 파일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도진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연이 두 번째 전화할 때 도진이 미리 녹음 앱을 켜놓으라고 조언했었어요. 문재응의 협박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의회 부의장이 시민을 협박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문재응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만약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문재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단해요. 공개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 시장 재개발 계획에서 손 떼세요. 내가 왜 사과를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내일 기자회견 열 예정이에요. 녹음 파일과 함께요. 문재응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차는 여전히 포위되어 있고 협박 증거까지 상대방 손에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이 사건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어요. 해시태그 문재응 부의장, 해시태그 시민협박, 해시태그 시장상인연대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사이다네요. 권력자들 코 납작하게 해주는 거 보기 좋아요. 시장 상인들 멋져요.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평소 권력자들의 갑질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통쾌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상인들이 차를 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재응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시의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네요. 도진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어. 그날 밤 문재응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반면 시장 상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권력자에게 맞서서 이겨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어요. 시의회 본회의장, 오전 10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회의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SNS에서 화제가 된 문재응 부의장 사건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문재응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회의장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거든요. 부의장님, 시민 협박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댓글 남길 수 없습니다. 문재응이 고개를 숙이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회의장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의원들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이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방청석 문이 열렸어요. 윤서영과 백도진, 그리고 장유진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에는 이미 시장 상인들이 절반 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의장님, 잠시만요. 유진 기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건 공식 회의인데 의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시민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유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재응 부의장의 시민 협박 사건에 대해 직접 증언하고 싶습니다. 문재응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의장님, 이건 명백한 회의 방해입니다. 문재응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평소 문재응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이 많았던 터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 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증언을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의원이 발언했어요. 의장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서연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방청석의 상인들이 격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도진이 힘내라는 손짓을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래시장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윤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됐어요. 며칠 전 저희 가게 앞에 차가 주차되어서 손님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차를 옮겨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서연은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협박과 조롱이었습니다. 장사 망하고 싶냐, 가게 문 닫게 만들어줄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저희 같은 작은 상인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문재응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증거도 없고. 증거 있습니다. 유진 기자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통화 녹음 파일이요.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문재응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재생해 보겠습니다. 유진이 스피커를 켰어요. 장사 망하고 싶어? 너 어디 소속이야? 문재응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더 전화하면
가게 문 닫게 만들어줄까?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문재응의 협박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문재응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의장님, 시민을 협박하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교회 장로로서 이런 발언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문재응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의장님, 한 의원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하나둘 동조했어요. 잠깐, 이건 개인적인 실수였고, 문재응이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문재응 부의장 윤리위 회부건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찬성 18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윤리위 회부가 결정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서연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은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그냥 제 카페에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료 만들어 드리고요. 도진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한편 문재응은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이 소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문재응윤리 위회부 해시태그 시민협박 의원 해시태그 작은 목소리 도서 중에 해시태그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시의회 부의장이 시민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피해자인 카페 사장은 용기 있는 증언으로 그날 밤 서연은 도진과 함께 가게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도진 오빠,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용기를 낸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왔을 뿐이고,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 창밖으로는 시장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모든 상인들이 하나가 되어 싸운 결과였습니다. 문재응의 정치적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시의회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문재응의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면 어떻게 하지? 서연이 집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서연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편지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편함은 매일 편지로 가득했고 휴대폰에는 응원 문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본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서연 씨께 뉴스를 보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참고 넘어갔는데 서연 씨를 보니 제가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부산에서 김미영 올림. 두 번째 편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연 씨 덕분에 희망을 봅니다. 힘내세요. 마이너스 대구에서 이철수 드림.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 서연 씨가 정말 멋져요. 평범한 시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며칠 동안 계속 오는 편지와 메시지를 읽으면서 서연의 마음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숨어 있고 싶었지만 이제는 다시 가게를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백도진이 서연의 집을 찾아왔어요. 서연아, 괜찮아? 도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좀 괜찮아요. 서연이 편지 더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줄 몰랐어요. 도진도 편지들을 몇 장 읽어보고는 감동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야. 도진 오빠도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서연 씨, 이건 내가 해낸 거야. 난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도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가게 문을 다시 열어야겠어요. 서연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워도 괜찮겠어? 네. 이 편지들을 읽고 나니까 더 이상 숨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가게에 가서 청소를 했어요. 며칠 동안 문을 닫아놔서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하나하나 정리하는 마음이 가볍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야.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커피 머신을 다시 켜고 테라스의 화분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꽃들이 더 예뻐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게 앞에 꽃다발과 응원 메시지가 가득 놓여 있었거든요. 서연 씨 힘내세요. 용기 있는 시민. 우리의 영웅. 카드와 편지들이 꽃다발과 함께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서연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소 단골들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처음 온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별거 아닌 일인데 너무 크게 알려져서 부끄러워요.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뇨.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어요. 테라스도 만석이었고 대기줄까지 생겼습니다. 사장님, 청규 레이드 유명하다면서요? 젊은 커플이 물었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서연은 행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러 와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생선가게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한 일이잖아요. 내 덕분에 우리 시장 이미지도 좋아졌어.
오늘 손님이 평소보다 2배는 많이 왔어. 떡볶이 가게 이영수도 고마움을 표했어요. 서연 씨가 먼저 나서서 말해줘서 우리도 힘이 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녁이 되어서야 서연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루 매출이 평소의 3배가 넘었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셨겠어요. 마지막 손님이 배려심 있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가게 정리를 하면서 서연은 생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숨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때 도진이 들어왔어요. 서연아, 오늘 어땠어? 정말 바빴어요. 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서연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진은 서연의 변화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소심하고 움츠러든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요? 응. 이제는 누구든 맞설 수 있을 것 같은 눈빛이야.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 나 혼자 작고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 말이 나를 바꿨다. 이제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겠다. 창밖으로는 시장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어요. 문재응에게 가해질 최종 심판이 얼마나 극적일지 말이에요. 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응의 운명을 결정할 최종 심판이 시작됐어요. 위원회실에는 7명의 윤리위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문재응은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문재응 부의장 징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실시간 중계가 시작됐어요. 해시태그 문재응 심판의 날, 해시태그 정의구현, 해시태그 시민의 승리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습니다. 먼저 피해자 증언을 듣겠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윤서연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며칠 전과 달리 이제는 당당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피해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서연이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불법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협박과 위협이었어요. 녹음 파일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장사 망하고 싶어? 너 어디 소속이야? 한 번 더 전화하면 가게 문 닫게 만들어줄까? 위원회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문재응의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협박을 받고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작은 사람인데 권력을 가진 분이 이렇게 위협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당당해요. 서연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작은 사람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원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문재응이 변론할 차례였습니다. 문재응 부의장, 변명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문재응이 일어났어요.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응의 첫마디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겁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문재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권력을 남용했고 시민을 협박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문재응이 이렇게 완전히 굴복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오만했고 시민을 무시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와, 완전 항복이네. 이렇게 찌질할 줄 몰랐다. 진작 이럴 걸 그랬지. 위원들은 30분간 휴정 후 평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복도는 기자들과 시민들로 북적거렸어요. 서연 씨, 문재응 부의장의 사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받아들이겠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을 존중하는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백도진도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혔어요. 오늘 우리가 증명한 건 작은 시민도 정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라고 해서 시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30분 후 위원회가 재개됐습니다. 평결을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들고 일어섰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온라인 시청자들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재응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투표한 결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제명이 확정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수가 울렸고 시장 상인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문재응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정치 생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또한 문재응 전 부의장의 모든 공직 관련 활동 중단을 권고합니다. 위원장이 추가로 발표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문재응은 아무 말 없이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복잡해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은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루시아 카페에서 모든 상인들이 모여 감회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김 사장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일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장도 새로워지겠어. 이영수가 말했습니다. 재개발 압박도 없어졌고, 같은 시간 시장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리고 있었어요. 소리내는 작은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시장입니다. 상인들이 함께 만든 현수막이었어요.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떤 곳인지를 상징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했다. 작은 시민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다. 서연 씨 너무 멋져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연이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가 주인이야.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메인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시민 협박 논란의 문재응 전 부의장이 시의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은 시민의 용기가 권력의 횡포를 이겨낸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재응의 몰락은 완료됐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문재응 제명 결정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이른 새벽 5시 30분에 가게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가게 앞에는 어제 밤부터 꽃다발과 손편지들이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어요. 서연 씨,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서연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읽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유자청 많이 담갔어요. 서연이 첫 손님을 맞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인사였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백도진이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선물이야. 도진이 큰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예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새로운 간판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모두의 공간 마이너스 루시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언제 만드셨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 이제 루시아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 도진과 몇몇 상인들이 함께 새 간판을 달아줬어요. 오래된 간판을 떼어내고 새 간판을 다는 동안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와, 간판 바뀌네. 우리 모두의 공간이라니 멋있다. 새 간판이 달리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이곳의 의미를 함께 나누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앉아 있으면 왠지 용기가 나요. 대학생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오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서연의 변화된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인터뷰요? 서연이 당황스러워했어요.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도진이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인터뷰는 가게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음료를 만들며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저 같은 작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서연이 청귤청을 따뜻한 물에 타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알겠어요. 작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는 걸요. 진실한 목소리라면 반드시 들려진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서연이 완성된 음료를 내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살 거예요. 찾아오시는 분들께 맛있는 음료 만들어 드리고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요. 이곳이 단순한 카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용기의 상징이자 희망의 공간이 됐어요.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서연은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바빠서 정신없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네.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문재응이었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사장님, 문재응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서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재응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서연은 놀랐어요. 며칠 전 거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재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권력에 취해서 시민을 무시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음료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시민들을 존중해 주세요. 문재응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세상이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응이 나간 후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원한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며 서연은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새로운 간판, 인터뷰, 그리고 뜻밖의 사과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차가 막힌 게 아니라 그들의 귀가 막혀 있었던 거죠. 우린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새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루시아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어요. 작은 용기의 상징이자 약자도 당당할 수 있다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지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변화의 씨앗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그 씨앗이 자라고 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공간을 찾아올 것이고 서연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루시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차가 막힌 게 아니라 그들의 귀가 막혀 있었던 거죠.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서연이처럼 부당함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요. 변화의 씨앗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이런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